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어쩌면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차가 물량이 좀 풀리면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EQA 시승 중입니다. EQA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점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승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예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기가 많았던 차였어요. GLA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인데요. 사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EQ라는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막 10종 정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지난번 모빌리티 쇼에서도 EQ, B, EQ, G, 막 EQS, EQE 막 다 쭉 세워놓고 전기차 시대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는 전시장이었습니다. EQA를 시승을 해보면은요, EQ라는 브랜드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EQC는 사실은 더 오래전에 시승을 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EQ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한국에 EQC를 제일 먼저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왜 인상적이었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라는 장르를 어떻게 길들이고 싶어 하는구나를 EQC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는 여러 가지 특성상 주행 감성에도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서는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겠죠. 전기차에 익숙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내연기관에 익숙한 감각으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를 흥분시키는 요소들은 뭐냐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달릴 수 있는, 빠르게 달렸을 때 뭔가 기분이 고양되는 느낌의 그런 오브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에서 초반 토크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막 올렸을 때 토크 밴드가, 그러니까 최대한의 힘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뭔가 기어를 가지고 놀면서 최대한 빠르게 달린다, 그런 성격이라기보다 역시 디지털이죠. 0이랑 1, 밟으면 1인 거예요. 그래서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테슬라 같은 브랜드가 처음에 와우 팩터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모델 S 플레드를 얘기할 때도 시속 100km 가속 성능 막 2점 몇 초, 막 1점 몇 초 막 이러면서 진짜 우주선 같은, 시공을 초월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요. 사실 관심을 끌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죠.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EQC는 조금 달랐어요. EQC는 최대한 내연기관의 감각에 맞게, 그냥 내연기관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그 감각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와 실력이 돋보이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EQC는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입장에서는 어떤 출사표랄까요? 굉장히 강력한 출사표의 의미가 있었어요. EQA도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사실 럭셔리 브랜드는 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뭐 아우디, BMW 다 있을 텐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들의 레가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접근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년 넘은 역사,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본적인 감각들을 최대한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차의 감각을 구현하는데 아마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QA 같은 경우는요, 차이가 없어요, 내연기관이랑.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미래적인 느낌을 기대했다거나, 아니면 테슬라의 어떤 느낌을 상상하면서 엄청나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최고 출력이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38.2, 그리고 배터리는 66.5kWh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한국에서 302km 정도 인증을 받았고요. 제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주행 가능 거리가 320km 남짓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1박 2일, 2박 3일 동안 180km 정도를 탔고
그리고 93km 정도 더 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73km 정도를 더 탈 수 있다는 뜻이겠죠. 300km가 안 됩니다. 실제로 타보면 아마 겨울철이고요. 온도도 있고 계속 히터를 켜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력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뭐 전비를 테스트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말 다분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차없이 탑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도 많이 달려봤어요. 스포츠 모드는 조금 달리는 느낌이 나요. 내연기관이랑 똑같습니다. 요 밑에 버튼이 있는데요, 다이나믹으로 누르면 추월할 때 조금 쳐주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마저도 그악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풍족한 느낌이랄까? 이런 게 아무리 빨라도 이런 게 럭셔리 브랜드의 느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드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 모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로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달리면서 파주, 서울, 뭐 은평, 강남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아마 타면서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한 250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인증 가는 거리보다는 한 40km에서 50km 정도, 겨울철이니까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거겠죠. 이 정도고요. 이 정도라면 직장에 혹시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집에 있으신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가끔 충전을 하고 싶다, 주말에 마트 갈 때 충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 좀 망설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죠.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건요, 이게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길면 좋죠. 길면 좋은데 내연기관을 탈 때하고는 아주 다른 습관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고, 어쩌면 휴대전화랑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꺼뜨릴 수는 없지만 수시로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전기가 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자주 가는 동선 안에 낯선 곳에 간다면 낯선 곳 그 루트, 내가 가는 루트 위에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미리 계산을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좀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 미니 컨버터블이 오일 탱크를 꽉 채우면 한 300km 정도 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미니로 장거리를 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거 말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주유면 충분하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EQA를 타면 뭐 되게 넉넉하게 이 차를 운행할 수 있겠죠.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뭐 잠깐 충전하고 올게 하고 남은 배터리 이렇게 쓰면서 드라이브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잠깐 물려놓고 이제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죠. 드라이브 코스 안에 충전을 끼워 넣어도 좋을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쩌면 자동차라는 건 라이프스타일에 굉장히 깊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래서 곳곳에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럭셔리함이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디자인에서도 물씬 느껴지죠. 럭셔리 브랜드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전기차야 라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언어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앞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쉐입이 있죠. 그게 리어램프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조차도 너무 좀 얌전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세련되게 약간 멋을 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매끈하게 다듬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조용하게, 더 소근대는 느낌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정체 구간인데요. 앰뷸런스가 오면 길을 비켜주시고요. 오케이. 약간 정체 구간인데 앞에 사고가 났나봐요. 정체 구간에 들어오면 이 차가 전기차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티가 나죠. 정말 조용하거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뭐 모터가 돌아가는 고주파 소리라거나 이런 것도 최대한 억제를 한 게 느껴지고요. 혼잣말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죠. 네, 이런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나 간과한 게 있다면 저 뒤에
후방 카메라 나오는 소리 있죠. 이제 트렁크 누르는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엄청 커요. 그 소리가 커서 이를테면 이제 주변에 어떤 물체나 자동차가 가까워지면 저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저기 모니터에 띄워주는데 박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약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니까 박았나? 이렇게 막. 하지만 그건 아니었고 카메라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다 틀어 나갔는데 약간 저거 깜빡하셨나봐요. 약간 까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GLA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저 뒤에 저 작은 부분까지는 까먹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시팅 포지션인데요. 배터리가 밑에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잖아요. 전기차는요, 이 배터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모로 자동차의 퀄리티와 느낌을 좌우하는 키입니다. 내연기관이 이제 엔진이었다면 배터리가 전기차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밑에 깔아 놓는데 두꺼운 배터리가 이제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바닥에 올라가고 시트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엉덩이 높이는 그대로인데 이 앞에 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키 크신 분들이 뒷좌석에 앉으면 약간 키 작은 캠핑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딱 이렇게 앉았는데 살짝 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좀 작은 편인데도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앞좌석도 조금 낯선 느낌이실 수 있어요. 같은 이유 때문에.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좌석 포지션은 조금 몸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내 뒷좌석은 아까 잠깐 앉아보니까 처음에 앉았을 때는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EQA AMG 플러스 패키지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기 중간중간에 뭐 스티칭이나 이 가죽 소재들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빨간색 스티칭 너무 좋고, 그리고 버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메스터 오디오 시스템, 이렇게 조용한 실내에서 오디오 시스템 딱 켜면요, 소리라는 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느냐를 바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버메스터는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에요. 이 급에서 버메스터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딱 하나, 아마 이 차 EQA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딱 고민되는 포인트가 딱 그걸 것 같아요. 이 차가 AMG 패키지나 AMG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5,9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MG 패키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고 GLA 가격을 찾아보니까 GLA도 뭐 그래요. 6천만 원대예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의 가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가 실제로 가꾸어 온 이런 통합적인 어떤 품질, 감성 품질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그 전기 모터와 배터리 사이의 궁합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유려하게 조율할 줄 아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독일 3사,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제일 잘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장이 펼쳐지겠죠. EQA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개하고 있는 EQ 브랜드 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그런 차고요.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품질, 그리고 주행 품질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게가 거의 2톤에 가까운데요. 이건 역시 배터리의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 안정성이 상당하다. 와, 달릴 때 가끔 이렇게 속도계를 보면은요, 이야, 이 속도에서 이런 느낌을 준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연기관은 청각으로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짐작이 됩니다. 기어가 계속 변화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너무나 안정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꾹 눌러주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여기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전기차는 기어가 없죠. 기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주행 관련된 그런 재미를 보장하는 그런 버튼은 아니에요. 이것은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D-D,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D+로 가면 타력 주행이 가능하죠. 관성 주행이 가능하고요.
D-로 가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최대로 하는 거죠. D-로 가면. 이렇게 회생주행을 최대로 해놓고 가면 아마 제가 탔던 전비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지금 4.3km 정도 나오는데요, 킬로와트 시당. 이거보단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생제동을 최대로 해놓고 에코모드로 달리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0에서 300km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올해는 아마 메르세데스 벤츠가 출시하는 EQ 브랜드의 전기차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이 확확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전개가 되는 것 같고, 여러가지 새로운 차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더파크에서도 빠르게 그리고 기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EQA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